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제 예고를 했지요. 오늘 미디어 비평을 대신해서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성 언론들이 사실 많은 기사가 쏟아졌지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사실 그날 어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시민분들이 연락이 쇄도했고요. 전두환의 손자가 더 탐사를 찾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연락처를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동료 기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저희가 바로 미국 현지로 국제 전화를 통해서 약 1시간 10분. 그렇습니다. 네, 약 70분 정도 통화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에 방송을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특이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론들이 이제 감추고 있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취재를 해야 됩니다. 이 전두환 손자가 뭐 정신이 어떻든 등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어떻든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손자의 발언은 그 이너서클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허튼 소리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이것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추징금이 아직도 1,000억 원 가까이 남아있는 전두환 일가의 그 은닉 재산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일면이라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끝까지 그래서 묻고 또 물어서 그 어떤 언론도 밝혀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그리고 단서들을 저희들이 포착해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 권지현 기자도 아침부터 어제 바로 확보한 내용, 그러니까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얘기했던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오늘 아마 국내 언론 중에 첫 접촉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쵸. 제일 먼저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서 그렇게 갔는데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전우원 씨가 정말 많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같은 기자 입장에 좀 창피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좀 질문이 너무 좀 그렇죠. 질문을 저도 이제 좀 저는 늦게 이제 다 보면서 질문을 왜 이렇게 좀 제가 좀 옆에서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기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전우원 씨가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몇 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본질을 계속 비껴나가는 이렇게 전우원 씨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기자도 있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강진구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했었죠. 오늘 그 국내 뉴스 몇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기의 경례란, 일본 국기와 한국 국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두 정상이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국기가 있을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만 인사를 하는, 경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외국 정상들하고 만날 때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가 오늘 국빈급 예우를 받는다고 보도를 했었죠. 했는데 여기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왜 삭제됐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하위의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빈이 아니고요. 국빈은 천황, 일왕의 손님, 일왕의 손님만 이 국빈 대접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공빈이라는 2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공식 실무 방문객이라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빈까지는 아니라도 2단계나 3단계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의 그
니테레 뉴스란 니테레가 뭐냐면 네. 일본 그 최대 민영 방송사입니다. 네. 이 방송사의 인터넷 뉴스인데 여기에서는 4단계 그러니까 실무자 수준의 방문객으로 네. 물론 뭐 정상회담이 어떤 공동회견 이런 것들도 실무 방문객으로 한 적도 있다고 지금 기사에는 마지막에 언급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번 회담이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과거사를 과거사 해법을 제시하고 이제 그 대가로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가 이제 양국의 이제 뭔가 대등한 동반자 협력 협력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글쎄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마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대등한 동맹의 파트너가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대등한 파트너는 미국,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지만 한국은 거기에 종속적인 네. 하위 협력 파트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이렇게 격을 가장 낮은 단계로 낮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그냥 마름으로 보는 거죠. 네. 예, 그건 명확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진짜 구력 외교의 열극입니다. 네. 이 기사에 바로 위에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이걸 캡처를 했는데 이 기사의 출처입니다. 니테레 뉴스의 출처인데 대통령 얼굴 옆에다 오므라이스. 저는 이 오므라이스의 케첩 부분이 혓바닥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약간 조롱하는 네. 놀리는 혓바닥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얼굴 옆에 이렇게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본의 민영 방송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일본 방문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굉장히 좀 구걸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굴욕적인 제일 아래 실무회담으로 격을 낮추는 형식으로 정상회담. 이거 몇 년 만에 제 기억에도 하여튼 10년 이상 된 만에 만나는 한일 간의 정상인데 그렇게 격을 가장 낮춰서 만나는 건 그만큼 윤석열은 급했던 거예요. 네. 우선적으로 만나는 걸. 그래서 결국은 구걸 외교의 이제 참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 언론들의 이제 조롱의 대상인데 이게 윤석열 개인의 조롱과 모욕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결국 이게 온 국민의 이제 수치심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네. 자, 이게 참 직원족이 우리 이명박 때 직원족이 기억나시죠? 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네. 한일회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좀 한일 외교 정상회담 하는 동안은 좀 참아달라. 그건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네. 그래서 좀 윤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네.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요거 노동 시간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다시 재검토를 하려는데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라고 했다네요. 69시간으로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다가 MZ 세대나 이제 젊은 층들로부터 의외로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노동은 곧 소득하고 그냥 등치가 되는 거예요. 더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게 하면 그게 좋은 노동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완전히 이제 MZ 세대들로부터 거센 이제 저항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나? 69시간은 좀 과했나? 그래서 지금 9시간 깎아줘. 주 60시간으로 노동부 장관은 굉장히 머쓱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한테 다 보고하고 추진했을 텐데 네. 노동부 장관이 69시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 얘기하면서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 엉망진창인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윤 정권은 지금. 네. 자, 그리고 요 기사도 좀 특이하던데요. 법무법인 광장이 JMS 있죠.
정명석 씨 이번에 이제 나는 신이다에 나온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왔던 JMS의 변호인을 사임했다 그럽니다. 신도 성폭행 뭐 실명으로 자기 그 음성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맡을 수 없다. 뭐 변론을 할 수 없었겠죠. 네, 뭐. 도저히 뭐. 예. 근데 제가 변호사들을 한 명 한 명 다 경력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검사에다가 경찰 출신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판사 출신도 있고 대부분 경찰 출신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랬는데 뭐 결국은 이렇게 다 사임을 하네요. 그나마. 자기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론의 그런 어마어마한 또 반응에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전두환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들레에 먼저 해당 그 음성 녹취 파일을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민들레에 제일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에서 재빨리 기사를 썼는데 역시 본질에 가장 부합되는 내용으로 기사를 다뤄줬습니다. 역시 민들레입니다. 할아버지 전두환 비자금을 추적하는데 윤석열 당선 이후에는 이게 추적이 멈췄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완전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검사들 다 동원해서 전두환의 그 은닉 재산 다 뒤져서 파낼 걸로 생각했는데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가족들이. 예. 그건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두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더 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그 비자금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전두환을 정치적인 로 성공한 정치는 잘했다,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평가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이제 환호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신과 코드가 맞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자산을 검찰이 이제 드디어 내 비자금 뒤지는 일을 멈추겠구나. 말이 이런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추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두루두루 차지하면서 다 포진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비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실제로 지금 뭐 검찰이 그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 전두환 패밀리 안에 있었던 손자가 느끼기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는 형격히 다르게 검찰이 거의 이 비자금 전두환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 이제 그 느낌을 좀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전두환 그 은닉 재산 관련해서 추징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956억 정도 아직 남아 있대요. 그런데 그 추징 3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법안 3가지를 전부 다 발의했던 유기홍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에 발의했던 법안이 4년째 계류 중이랍니다. 4년째. 네. 지금 법안들 한번 볼까요? 이 법안들이 3가지인데요. 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것.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발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지금 전두환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전두환 추징금 다 환수할 수 있죠. 그렇죠. 2020년 전두환 사망 전에 발의한 법안이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전두환 추징 3법 중에 하나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라는 것도 역시 유기용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범인 외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전 의원 씨도 얘기했지만 저기 경호원들한테 재산을 나눠줬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이 이미 2020년에 다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180석을 그 뭐라도 좀 민심, 바로 이런 법안들을 좀 통과시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소위 이제 민주당의 좀 수박계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거, 역풍. 아 정말 지겹습니다. 역풍. 예.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잠자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 아직 그 1년 남았죠. 예.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제대로 또 힘 있는 이제 의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남은 1년 동안 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그 민심에 부합하는 그래야 실제로 다음에 총선 때 민주당 사실은 이제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전두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주저한 건가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서야 되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 보시면 요 이제 오늘 뭐 박순찬 화백의 이 만평이 너무 그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전두환 정치 잘했다. 윤석열 요거는 김광동이죠. 5.18 북한 개입설 다시 들고 나왔던 진실화의 위원장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보니까 김재원이네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두환 손자가 니들이 전두환을 알아 이렇게 아 완전 빵 터졌습니다. 네. 네. 5.18 정신을 농락하다가 아연 실색하고 있는 검찰 정권의 인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전두환 손자한테 이제 한 방을 먹고 난 이런 그 극우 세력들, 전두환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이 극우 세력들은 지금 이 손자를 지금 정신병자, 네. 그다음에 약쟁이, 네. 그리고 지금 몰아붙이기 위해서 지금 뭐 혼신의 힘을 기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인터뷰 중에는 계속 조금씩 탐색을 했어요. 이분이 네. 어느 정도 네. 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탐색을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는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맞아요. 기억 나는 거는 기억 난다고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유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꽤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얘기들도 어려운 맥락도 잘 이해를 하면서 제가 대화 인터뷰를 1시간 넘게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